지금 삼지대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데요. 삼지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연동제가 그 이제 1당과 2당이 사실상의 어떤 위장 정당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빅텐트에 대한 절박감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이제 일단은 통합 공관위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회의도 참석하셨었죠.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회의는 열심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 공간이라는 것은 통합 당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논의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당으로 모인다는 전제 하에 공간위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선결 조건은 하나로 뭉칠 것이냐, 그리고 뭉칠 경우에 당명을 어떻게 하고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해결된 다음에 공관위 구성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의 순서인데, 이 앞부분이 워낙 중요하고 큰 문제다 보니 실무적인 선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이거에 우리가 의사합치를 볼 수 있느냐를 이야기해보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논의를 시작해 보니까 그렇게 큰 이견은 없어요. 다만 그렇다고 뭐 쉽게 100%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략 이런 식으로 통합 공간위를 꾸리면 되지 않겠냐라는 것은 동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 뭐 당의 지도 체제 그리고 당명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큰 숙제를 잠시 미뤄두고 작은 숙제부터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라건대 이번 설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 합의점을 도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의 공천 관련 잡음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같은 당 안에서도 뭐 다른 목소리 나오고 기준이 맞다, 틀리다,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데, 최민희 의원님, 이게 여러 그 소정당이 모여서 이게 잘 굴러갈까요? 어렵죠. 특히 이 이제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큰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대표와 그 개선 조직이 쫙 움직이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아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런데 그 나가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대표성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지도부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뒤로 한다. 이게 거기에 악마의 함정이 숨어져 있어서 되게 결렬되는 경우는 거기서 결렬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명에서 결렬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걸 뒤로 미루셨다. 이런 말씀이고, 저는 이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에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전 이준석 대표를 키운 보수 쪽에 힘이 불었거든요. 저희도 그 이준석 대표와 대칭되는 젊은 진보의 청년 정치인, 이제는 중견 정치인이에요. 40이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요. 근데 아직은 우린 그런 분이 안 보이니까 되게 부럽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민주당의 당대표 하셨어요. 네. 대권 후보 경선 나가셨어요. 국무총리 하셨어요. 전남에서 도지사 하셨어요. 민주당 쪽 이름으로만 뭐 다선이세요. 이런 분이 어떻게 민주당이 아닙니까? 거긴 단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티적 성격 외에는 완전 민주당 찐 민주당이라고 본인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섞이면 그 정당은 지향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개혁 보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물론 그 개혁신당에 지금 소속되어 있으니까 정파적 편견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저희 생각은 이번 제3지대의 주인공은, 네. 영화에 비유하자면 주연 배우는 이준석 대표가 돼야 된다. 그래야 많은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근데 다른 정치 세력들은 주인공이 꼭 한 명일 필요가 있느냐. 주인공이 좀 여럿이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등장하는 분량을 좀 나눠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른바 옴니버스 영화가 되는 건데, 재미없잖아요. 옴니버스가 흥행에 그 소위 대박을 치기는 쉽지는 않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미래대연합하고 새로운 미래 공동 창당을 했는데 막판에 이제 조웅천, 이원욱 의원은 불참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분들이 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쪽에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네. 더 잘하시겠죠. 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조홍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 두 분은 이른바 중립지역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의 중립지역에 남아서 다른 정치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지금도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지금 통합을 위한 회의 테이블에 좌장격의 역할을 이원욱 의원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창당을 이미 해놓은 세 당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이고 개혁신당에 뭐 조만간에 들어오신다든지 아니면 개혁신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에 안 들어가신 거다. 그거는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조기숙 교수가 그 자문 지식인이라는 건 사실인가요? 뭐 초반에 좀 역할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최민희 의원님은 여기 오셔서 취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젊을 때 기자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는 이제 종로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지금 뭐 천하람 천하람 직책이 뭐죠? 천하람 최고위원. 최고위원도 지금 이제 순천 출마도 여전히 전략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 지역이나 어디에 좀 출마를 해야 신당의 어떤 좀 추동력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출마 여부나 출마 지역은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딴 사람들이 뭐 권하거나 강권한다고 그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더군다나 이낙연 대표 정도의 정치적 중량감을 가지신 분은 스스로 이제 결단을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저희가 어디에 출마해야 된다 뭐 이 출마를 조건으로 뭘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님은 삼지대가 커가는 게 민주당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까? 큰 반윤 전선에서 저희 그런 솔직하게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큰 반윤 전선을 총선 이후에 친다는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크길 바랍니다. 반윤전선 측면에서 네, 그 측면에서 오로지 반윤전선 측면에서만 그렇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유승민, 이준석 대표 이런 좀 보수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토론을 해봐도 그분들하고 토론을 하면 대화도 되고 이게 합의점도 찾아지는데 완전히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좀 그런 보수적인 합리적 개혁신당이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민주당의 지분은 안 뺏어갔으면 좋겠다. 네. 쉽죠. 자, 이제 거의 뭐 뜨거운 아이스 커피.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네. 두 분 30초씩 그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하시죠. 먼저 김영남 의장님. 이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이. 근데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에 50석 아니면 적어도 30석 정도를 주시면 우리나라 정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희는 지극히 국민의 상식선에서 움직이는 정당이 될 것이고요. 거대 양당 어느 한쪽이 억지를 부릴 때 그 억지를 제지하고 막아내는 쪽에 항상 서겠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예,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민생은 파탄지경이고요. 그래서 이 잘못 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게 중심을 튼튼하게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주셔서 반윤 전선의 중심에 민주당이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